클라이밍 하고 싶다고?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해. 이 강습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겠죠? 처음 하는데 운동을 했어. 나는 턱걸이도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너무 높은 난이도를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어요. 하늘 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과 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 손이라도 맞잡아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꿀팁으로 몇 개 발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클라이밍 시작하려고 검색하고 오셨죠? 저도 처음에 클라이밍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검색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Okay, let's go. 클라이밍을 시작할 때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 지인의 권유, 두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호기심? 이렇게 시작하고, 세 번째는 바로 궁금해서 검색한 당신. 이 영상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당신, 그리고 클라이밍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발레리나 예쁜 발레리나 중심을 잘 잡는 발레리나 여기서 제일 예쁜 발레리나 발레. 서울에 암장이 정말 많은데요. 더클라임, 서울수, 피커스, 알레, 손상원짐 뭐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가장 가까운 볼더링 암장을 추천드려요. 근데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 암장으로 치를 수 있겠는데요. 저는 더클라임과 서울숲 클라이밍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클라임의 경우는 일단 2호선 라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강습 시스템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정말 좋아요. 첫 번째 더클라임의 장점은 시간대가 오전 7시에 오픈하는 곳도 있고 8시에 오픈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해서 오전 시간대에 한적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점심시간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건 어느 암장을 가도 비슷한데, 서울숲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숲 구로를 자주 다니는데 구로숲이라고 많이 하죠. 구로숲 같은 경우는 오픈이 좀 늦어요. 평일에 11시, 10시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찍 시작하고 막 2시, 3시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 이용을 짧게밖에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2시간 이상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두 번째로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 시간대에 한산하고 문제도 쉬워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좋아요. 더클라임의 경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난이도의 벽에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라이밍장이 다 강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습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고통을 모르는 거야 진짜. Okay.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가자. 자자야 왜 이렇게 많이 뿌려? 강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 뭐 발 쓰는 법, 삼지점, 힐훅, 토훅 막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도 다 알 수 있고, 뭐 루트 파인딩 하는 법, 문제를 풀 때 기본 예의, 낙법 등 다 모든 걸 알려주거든요. 암장에 처음 가면 동의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뭐 개인의 부주의나 암장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그 손해를 암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되게 무서운 동의서예요. 처음에는 그걸 보고 나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텐데, 초보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그 동의서를 작성하고 매일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1일 이용권과 뭐 대여와 이제 초크 같은 경우 손에 땀이 많이 나면 초크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1일 이용권은 보통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여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초크 같은 경우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빌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구매하게 되면 뭐 한 팩 1kg 정도에 1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판을 보시면 그 각 암장의 난이도가 있는데 더 클라임 같은 경우에는 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서울숲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개 난이도라고 하죠. 빨, 주, 노초, 파, 남, 보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 색깔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그 그레이드 색깔을 보고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가장 낮은 난이도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가능할 때 조금 더 위의 난이도를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너무 욕심내서 나는 처음 하는데 운동을 했어. 나는 턱걸이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높은 난이도를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작성하셨던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본인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유의하셔서 안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립이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오 너무 미끄러운데? 클라이밍을 막 설명을 듣다 보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꿀팁 하나를 드리면 지인분들을 한번 인스타를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 인스타를 들어가서 넘기다 보면 클라이밍 암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지금 DM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내일, 언제, 어떤 시간에 같이 하고 싶은지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찐 클라이머와 함께 간택당해서 클라이밍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클라이밍을 해보고 싶은데 자꾸 고민만 하시고 집에만 있으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1일 체험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본 아까 말씀드린 뭐 루트 파인딩이든 삼지점이든 이런 기본적인 기초를 강습해 주는 건데요. 1일권과 초크와 대여화까지 해서 보통 약 3만 원 정도, 보통 암장들 3만 원 정도의 1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랑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장을 이용하실 때 1회권, 10회권, 그리고 한 달 이용권, 그리고 3달 이용권 이렇게 보통 있으신데요. 금액대는 1회가 2만 원이고요. 그럼 10회를 이용하실 때는 그럼 20만 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인이 돼서 보통 17,000원 이 정도 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 달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싸서 뭐 13에서 15만 원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달 이용권 같은 경우 더 클라임 기준 33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횟수를 많이 끊으면 그럼 무조건 이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의 전완근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만 가도 한 달이면 8번을 가도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강하신 거겠죠? 단다. 나이스. 하지만 비기너에겐 정말 특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이용할 때 한 달짜리 비기너가 있고 2달짜리 비기너가 있는데 보통은 2달짜리 비기너 강습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2달짜리를 받으면 기본적인 발 쓰는 법이라든지 삼지점이라든지 히루, 토훅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고 시작하면 남들이 그냥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해도 이 강습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강습을 이용해서 2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2달 동안 강습하는 날 말고 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 2달 동안 매일 가고 싶을 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의 전완근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기너 강습 같은 경우는 서울숲 같은 경우는 한 달씩도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그 맞는 시간대에 같이 강습하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게 나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같이 배우면서 같이 클라이밍을 한다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면 내 친구에게 영업을 당해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막 처음부터 점프를 뛰고 이게 파쿠르인지 클라이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높은 데에 손을 뻗으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어질까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시작한 사람이 초보라면 나랑 비슷한 난이도를 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돼서 금방 이제 클라이밍 친구가 벌써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2달을 같이 하고 나면 이제 클라이밍 친구가 돼서 다음에 이제 강습이 끝난 후에도 같이 클라이밍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클라이밍장을 이용하면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등반을 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과 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 손이라도 맞잡아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저 같은 사람이 같이 올라가다가 제가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 하나 부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루트가 겹치는지 루트 파인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시작하는 곳 스타트가 붙어있는 테이프부터 완등이란 탑이라는 테이프가 붙어있는 곳까지 여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내가 붙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다 할 때 붙으시면 됩니다. 클라이밍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매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3m, 4m 가는 볼더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낙하 위험도 있지만 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겠죠. 그럼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 때는 나의 루트와 옆 사람의 루트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내 스타트부터 탑까지의 루트 파인딩을 통해서 나는 이쪽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나랑 동시에 겹쳐서 같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만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고 매트 위에 올라갈 때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올라가고 싶어도 옆에서 계속 붙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꿀팁으로 매트에 발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클라이머 분들이 저 사람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양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매너를 꼭 지켜서 클라이밍 하시면 좋겠고 초크 같은 경우도 너무 막 멋있긴 한데 매너가 없잖아요. 우리는 꼭 매너를 지켜서 안전한 클라이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안전에 유의해서 매너를 지키면서 꼭 클라이밍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게 강력 추천드리는 건데 1회 체험을 해서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맞고 나랑 이 운동이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강습을 받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강습을 받으면 실력도 빨리 늘고 더욱 재밌게 지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요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변에 정말 인스타를 보다가 클라이밍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인스타 하는 친구에게 DM을 꼭 보내보세요. 그 친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줄 거예요. 왜냐? 클라이밍에 미친 자들은 모든 클라이머들이 다 사랑이거든요. 내 지인 영업하는 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DM을 주셔도 돼요. 제 인스타는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저한테 DM을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막 방대한 양을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부분도 있고 못 알려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이 필요한 그런 영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제작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꿀문제 넘어가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실평선으로 넘어가기 꿀문제 넘어가기 균림집원 실패도 그죠 다시 풀면 돼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기 일비하기 좀 더 강해져야 돼 꿀문제 풀 수 있게 암장을 둘러봐 차고 넘칠걸 꿀과 클락스 함께 존재해 기억의 부분은 더 지져 있어가 불을 잡아 균형감 있지만 친구들이 없어 이제 좀 더 끝내야 돼 Thank you for good Thank you so good Thank you 리치 Thank you 코디 Thank you 다이노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